유기농, 유기질 비료가 몇 분의 주라고 했는데 저거보다 조금 더 주거나 덜 주는 건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터무니없이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점심 먹을 때 두 그릇 드신 분 계세요? 두 그릇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세 그릇을 먹으면 졸려서 광이 못 들어요. 예? 그것처럼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예? 예. 모든 비료들이 다 이렇게 써놨어요. 청에서 설정한 작물별 질소 12랑을 기준으로 작성한 12랑입니다. 저거 마음대로 쓴 거 아니에요. 다른 비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다. 시간이 이게 토토그린이에요. 아니다. 토토그린 아니다. 이거 잠깐만요. 다시 또 토토그린. 아, 토토그린 그거로 뭐 맞네. 이거 토토그린이네요. 혼합 유기질 비료예요? 혼합 유박 비료예요? 왜? 골분이 들어있으니까 혼합 유기질이에요. 위에 있는 게 비싸고 밑에 있는 게 싸다고 그랬어요. 이 비료는 싸야 될까요? 비싸야 될까요? 아주 싸야 돼요. 유기질 비료 중에 제일 가격이 꼴등이라야 돼요. 10,000원 줬다면 3,000원 박아 있은 거예요. 지금은 가격이 막 올랐지만 아마 작년에 샀다면 정상적인 가격은 작년 가격으로 우리 코로나 걸리기 전 가격으로는 6,000원보다 비싸게 주면 저건 박아 있은 거예요. 왜? 싸구려만 집어넣네. 싸구려만. 그러니까 이름으로는 몰라요. 우리나라의 유기질 비료가 한 300개 돼요. 그걸 어떻게 이름으로 다 외워요? 들어있는 원료가 무엇이 들어있는지만 알면 돼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요. 토토 유비콤 이것도 있네. 이거 뭔가 이거 볼까? 예? 이것도 있네요. 이거는 풍농 거예요. 풍농. 예. 풍농이라는 큰 회사가 만들었는데 야, 이건 아니구나, 이건. 예. 그래서 이건 또 다른 거구나. 아무튼 보증표에 있는 거를 보고 사는 게 첫째라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예.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비료회사가 이래요. 비료회사가요. 안내 말씀 좀 하고 싶어요. 예, 하십시오. 예. 마이크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럴까요? 네. 그러면 이제 안내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현해남 교수님 1강은 끝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2강 시작할 건데요. 끝나고 2강이 3시까지 원래 잡혀 있는데 교수님이 제주도에서 멀리서 오셔가지고 수원에서 주무시고 또 여기까지 오시고 되게 고생을 하셨는데 가시는 길도 또 멀어요. 그런데 그래도 질의응답을 좀 더 받아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3시까지 하시고 조금 질의응답 꼭 필요한 게 있으면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백이남 회장님 그 전정이랑 이런 거에 수채 관리에 대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종천 회장님이 이 지역의 친환경 그 단지에 대한 소개 간단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회의할 거 있으면 회의하고 이러고 오늘 일정을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원래 계획표하고 좀 달라져서 안내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총무님하고요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오후에 강의를 하면 마지막 비행기 타고 가도 된다. 그럼 내가 어젯밤 와서 안 자도 된다 했더니 못 바꿔준대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어젯밤에 왔거든요. 늦으면 안 돼요. 비행기표 놓쳐요. 네, 요새는요. 알겠습니다. 코로나 풀리고 나니까 제주도 비행기표 얻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여러분이 비료를 살 때 이런 거예요. 비료 파는 사람이 딱 했더니 야 이거 유기농 포도할 때 완전 우리 백 회장님도 좋다고 하고 와 돈 되게 많이 벌었대. 그러면 어머 그래요? 가격이 얼마예요? 누가 또 좋다고 해요? 이렇게 하면 박아 있어요. 딱 뒤집어서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서 좋은 거예요 라고 물어봐야 돼요. 당도에 좋다면 당도에 좋은 건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당도에 좋은 성분이 따로 있어요. 색깔에 좋은 것도 따로 있어요. 알맹이가 단단하고 알차게 맺히는 것도 따로 있어요. 여러분 농약사나 이런 거 파는 사람이 농가대학을 나왔을까요?
안 나온 사람이 더 많아요. 농사를 지을까요? 안 지어요. 이걸 파는데 이거를 팔면 8,000원이 남아요. 이거 팔면 2,000원이 남아요. 그러면 8,000원 남는 거 팔까요? 2,000원 남는 거 팔까요? 8,000원이요. 그게 장사의 논리예요. 그러면 똑같이 2만 원을 받으면 8,000원 남는 게 원료가 좋을까요? 2,000원 남는 게 원료가 좋을까요? 예. 그래서 누가 파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팔려고 하는 건 이 생각해야 돼요. 아, 돈 많이 남는구나. 그거예요. 파는 사람이 돈 많이 남는 것만 팔아요. 자, 그러면 이제 퇴비 차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건 실습하면서 할게요. 아까는 퇴비차를 왜 만드는지 하고 지금 내용도 지금요 빨리 끝내야 돼요. 이거 한 3, 40분에 끝내서 해야만 유기농 퇴비차, 무농약 퇴비차 만드는데 비료 넣는 방법을 알거든요. 복합비료 만드는 방법. 여러 사람이 강의를 했어요. 이거 다 그분들이 보내준 동영상이에요. 내가 보내달라 말 안 했어요. 저분이 농사가 잘 되니까 기분이 좋아서 보내준 거예요. 초보자가 만드는 거예요. 그냥 잘 만든 사람 만든 거예요. 상 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제주도 유기농 협회 회장이에요. 퇴비차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쉬워요. 회장님은 5년 되셨답니다. 블루베리 하면서. 아마 홍보도 많이 하고 퇴비차도 다른 분한테 가르쳐 드리는 것 같아요. 싸요. 쉬워요. 효과도 잘만 쓰면 좋아요. 응용력도 쉬워요. 다른 걸 타서 쓸 수 있어요. 회장님한테 물어보세요. 회장님은요, 퇴비차 만드는데 6개월 동안 안 변하더랍니다. 6년 지나도 안 변해요. 간장 안 변한 것처럼 안 변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퇴비 만들 때 좋은 성분들을 우려내는 거예요. 필요할 때 희석해서 써요. 회장님 말 자꾸 하니까 안 되겠네. 식사하고 오면서 그 말 하더라고요. 물 줄 때도 맹물은 안 준답니다. 그러고 나면 은근히 계속 미생물하고 대사산물을 주는 역할을 해요. 이따 제주도 유기농협회 회장이 하는 걸 설명해 드릴게요. 항생물질이 많이 나와서 그런지 예전에는 레몬하우스 3,000평 농사 지으면서 7번 정도 유기농자재 충제 병제를 쳤답니다. 지금은 한 번 내지 2번밖에 안 친대요. 유기농 하니까 나중에 그분한테 물어봐도 돼요. 언젠가 만날 거 아니에요? 제주도 유기농협 회장이거든요. 내가 퇴비차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화학비료든 유기농 복합비료를 넣으면 이게 미생물이 뱉어낸 대사산물에 양분이 탁탁탁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흡수력이 좋아요. 그냥 준 것보다 훨씬 흡수를 잘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포도만 자라는 것만 잘 보면 얼마든지 크게 합니다. 만드는 건 간단해요. 퇴비를 통에 넣는데 보자기에 넣어서 넣고 간장 색깔로 변하면 이거를 희석해서 쓰면 돼요. 퇴비차는 뚜껑만 닫아놓으면 몇 년 지나도 아무런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5년까지 놔둬봤어요. 5년. 자요. 이분이 제주도 유기농협회 회장이에요. 이분은 내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기는 귀찮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난 간장처럼 만들어버려요. 왜냐? 원리만 알면요, 응용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 음식 만드는 사람이 다 만드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이분은 막대로 저어요. 이분은 기포기로 저어요. 오른쪽에 있는 이분은 아예 장치를 만들었어요. 이분은 귀농한 지 15년 된 사람이에요. 참외예요, 참외. 사업 망해서 귀농했답니다. 남의 땅 임대해서 했대요. 얼마 전에 연락 왔는데요. 참외 하우스도 6동인가 사고, 임야도 하나 샀답니다. 임야도 샀대요. 그것도 동영상 보낼 수 있어요. 25,000평 샀대요. 10억 조금 더 주고 샀답니다. 그럼 성공했죠, 농사 짓는 사람이.
이렇게 다 자기 스타일로 다 만들었어요. 이거는 전에는 제가 실습을 안 했어요. 네. 전북농업마이스터 대학에 고추 농사하는 사람이 실습하라고 해서 실습해요, 지금은요. 퇴비차에 쓰는 퇴비 만드는 방법도 중간에 설명할 거예요. 제조 과정을 설명을 하고, 초보자가 만드는 것도 보여드리고, 실패한 사례도 보여드리고, 아주 잘 만든 사람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끔 그래서 그래요. 저희 고향 시골 성산포 우도 쪽에 있는 선배가 울산에서 현대중공업 쪽에 있는 무슨 회사에 다니다가 귀농했는데 그때 땅이 쌀 때 고향 와서 산다고 8,000평 땅을 감귤밭 할 땅을 샀어요. 아주 싸게 샀대요. 그분 올 때 소나타 타고 왔는데 지금은 식구가 다 벤츠 타고 다녀요. 왜? 돈 번 걸로 하는 거예요. 장사도 잘해요, 그 사람은요. 이제 할게요. 제가 동영상으로 할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퇴비차를 그냥 막 만드는 걸 때는요, 이거만 있으면 돼요. 퇴비가 있어야 됩니다. 부직포가 있어야 돼요. 막대 있으면 돼요. 예, 저거만 있으면 돼요. 퇴비차를 만들 때 우리 선생님은 다 아니까 회장님은 나중에 필요한 사람 회장님 하는 거 가서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퇴비가 있어야 돼요. 퇴비를 걸으면 거름망이 있어야 돼요. 이 거름망은 한약 부직포면 돼요. 기폭이 있으면 더 좋아요. 겨울철에 만들 때는 히터도 있으면 더 빨라져요. 요것만 있으면 돼요. 퇴비가 가장 중요해요. 냄새 안 나야 돼요. 이 퇴비는 원래 냄새 나는 퇴비였어요. 근데 비닐 씌워서 한 2달 놔두니까 냄새가 없어졌어요. 이게 원래 퇴비의 냄새입니다. 이게 전 세계에서, 회장님은 다 아시니까, 회장님은. 이게 원래 전 세계에서 쓰는 퇴비 냄새예요. 무슨 냄새예요? 예? 무슨 냄새예요? 별로 잘 모르겠어요. 냄새가 없습니다. 코가 막혀서 냄새가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일본에는 퇴비가 악취가 나면 퇴비회사 영업 폐업시켜야 됩니다. 다 맞게 해드릴 거예요. 일본에 있는 퇴비는 식탁 위에 올려놔도 하나도 모릅니다. 우리나라 퇴비만 냄새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일본 퇴비는 한 포대에 8,000원이 넘는답니다. 거의 10,000원 가까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퇴비를 잘못 만들어서 팔았다가는 영업정지 당하고 그럼 회사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퇴비는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정부에서 퇴비에다 보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퇴비에서 냄새가 안 나다가 정부에서 보조해 주니까 이놈저놈 다 퇴비 공장을 만들어요. 퇴비 공장이 한참 많을 때는 1,300개 있었습니다. 지금은 700개 있습니다. 700개 퇴비 공장들이 다 나쁜 놈들만 있어요. 순 도축 폐기물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같은 것만 엉터리로 집어넣고 좋은 퇴비를 만드는 공장은 1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퇴비가 유통이 안 돼요. 됐어요? 네, 맡아볼래요? 예. 됐습니까? 예, 할게요. 이 냄새예요. 그러면 만드는 방법은 뭐냐? 제가 여러분에게 나중에 끝나면 희석하는 방식을 알려드리려고 컵을 갖다 놨어요. 그래서 물에다 타서 칠 때는 이렇게 쓰세요 하고 이걸 이따 쓰게끔 하려고 제가 물을 따라 놓고요. 이것도 온도가 높을수록 빨리 우러나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 가서 물을 받은 다음에 커피 물 따르는 곳에 가서 뜨거운 물을 넣었습니다. 이것을 이런 부직포에다 넣어요. 여러분은 한약 부직포에 넣으면 돼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요거를 넣을게요. 보통 만드는 사람은 어느 정도 넣느냐? 500리터 한 통에 25마리에 퇴비 한 포대 넣어도 되고
두 포대 넣어도 돼요. 두 포대 넣으면 진하게 우러나와요. 한 포대 넣으면 보통 우러나와요. 반 포대 넣는 사람들에서 자기 마음이에요, 지금. 커피 타 먹을 때만 한 숟갈을 든 두 숟갈을 든 지 마음이죠. 그래서 기포기를 집어넣고 기포기를 틀어요. 예. 뭐요? 아무 냄새도 안 나요. 아무 냄새도 안 나는 게 퇴비 냄새예요. 원래가. 잘 맡으면 곰팡이 냄새가 나요. 부엽토 냄새가 나요. 이거 집어넣어주면 돼요. 끝이에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번 쓴 사람들은 응용력만 높이면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은 이러면 돼요. 냄새나는 탭이 통은 커도 되고 작아도 된답니다. 회장님은 파란색 통 사다가 한대요. 농약통은 너무 하니까요. 이것도 되게 많이 써요. 한 뭐 100리터 쓰기도 하고 200리터 쓰기도 해요. 거름망 부직포 쓰면 돼요. 무조건 만들어 보는 게 선수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사람은요, 제주도에서 감귤 농가인데 감귤을 성목이식이라고 감귤을 벌려서 심어야 당도가 좋아요. 왜? 햇빛이 잘 나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꾸 나무가 죽는데요. 다 죽는데요. 그랬더니 제가 그랬죠. 퇴비차로 한번 살려보자. 이 사람은 기록을 잘해서 제가 이 사람용 동영상을 만들어서 기록을 너무 잘해놨어요. 그래서 만든 다음에 물에 물켜서 줘요. 이렇게 물에 물켜서 줘요. 다 살렸답니다. 지금은 이 방식대로 안 만들어요. 기포기를 넣고 만들어요. 이게 왜 소리가 자꾸 죽어버리지? 켜놨는데? 이렇게, 무조건 만들면 돼요. 공기가 불어넣어줘야 돼요. 왕상훈 선생님은 본 적은 없는 사람이에요. 이 동영상을 보는데 무농약 한답니다, 자기가. 얘기는 그래요. 자기가 원래 무농약이 아니었는데 퇴비차 쓰면서 무농약으로 바뀌어버렸답니다. 그래서 이걸 동영상을 보내줬어요. 왜 보내줬느냐? 만들 때 물을 너무 많이 집어넣으면 거품이 많이 생기는 넘치면 막 벌레들이 달라붙어요. 그럼 모기향 피워놔야 돼요, 모기향. 이래서 너무 물을 많이 넣을 필요도 없어요. 퇴비마다 거품이 많이 나는 것도 있고 안 나는 것도 있는데 거품이 많이 나야 좋아요. 좋은 거예요. 예? 이 사람은 문경센터에 해거리 줄이려고 만드는 사람이에요. 귀농한 사람이에요. 퇴비는요, 이래야 진짜 좋은 퇴비예요. 우분, 개분, 돈분이 골고루 섞여야 좋은 퇴비예요. 유기농업 자재잖아요. 우분만 있으면 좋다, 엉터리예요. 개분만 있으면 좋다, 그것도 아니에요. 섞인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우분은 발효가 잘 돼요. 양분이 적어요. 개분은 양분이 많아요. 발효가 안 돼요. 섞어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만들면서요,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농사 잘 져요. 처음부터 귀농해서 실패 안 한답니다. 정년 퇴직할 때부터 와서 강의 들었을 거예요, 이분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모터는 기포기 한 3, 4만 원에, 이것도 알려드릴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다가, 물 줄 때마다 주는 거예요, 물 줄 때마다. 비료 줄 때마다 물에다, 저 퇴비차에다 비료를 타서 줘요. 예? 온도를 몇 도로 넣으셔야 되는 거죠? 25도 내지 30도가 가장 좋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안 해도 되지만 지금부터는 기포기 틀어야 빨리 돼요. 그러면 이게 2, 3주면 돼요. 근데 기포기도 비싼 거 할 필요 없어요. 3만 원짜리 사다 쓰면 돼요. 이따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탭이 조금 넣어도 돼요.
이 사람은 퇴비를 넣는데 100리터 통에다가 2kg밖에 안 넣어요. 설탕도 넣어요. 아, 발효시키는 거니까 설탕 넣어도 돼요. 포도당 넣는 사람도 있어요. 왜? 발효니까. 퇴비를 조금 넣었어요. 그 젊은 애거든요. 아, 너 왜 조금 넣냐 그랬더니 자기는 희석하지 않고 만들면서 그냥 써버리겠답니다. 그러니까 많이 넣지 않아도 돼요. 퇴비 넣는 것도 지 마음이에요. 이렇게 해서 보통 만드는데 대부분 다 통에다가 막대를 넣고 여기다 퇴비를 매달아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분은 200리터에 포대 20kg 넣었네요. 만드는 과정에도 냄새 하나도 안 납니다. 만들어 놔도 하나도 안 납니다. 이 사람은요, 500리터에다 퇴비를 3포대 넣었어요. 그러니까 진하게 나와요. 저 간장보다 훨씬 진해요. 간장보다 훨씬 진해요.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막대를 꽂아서 많이 걸쳐놔서 많이 만들어요. 어떻든 상관이 없는데 비가 들어가면 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비만 안 들어가면 돼요. 하우스가 있다면 대부분 다 하우스 안에서 만듭니다. 예? 이건 뺄게 이건요. 퇴비차 사용법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초보자 얘기인데 이거는요 농사꾼이 아니에요. 제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텃밭 농사하는 사람인데 원래 텃밭에 상추를 심으면 한 달밖에 못 먹어요. 한 달 지나면 메가리가 없어요. 이분이 자기 경험이에요. 수명이 거의 다 됐다 싶을 때 퇴비차를 관조해 줬더니 3일 후부터 변화가 일어났어요. 정식하고 초반 수확하는 잎처럼 통통해지는 걸 경험했네요. 옆에 텃밭 아줌마가 똑같은 때 똑같이 심었는데 왜 자기 거랑 차이 난다고 자꾸 심술을 부린답니다. 저도 제가 갈 때 우리 선생님한테 그 말했거든요. 집사람이 채식주의자예요. 생협의 걸 많이 사다 먹고 저거 몽땅 다 퇴비차로 그 채소 저 텃밭에서 먹어요. 왜? 농약도 치지 마라, 비료도 치지 마라, 아무것도 치지 말라고 하거든요. 맹물만 주면 커요, 안 커요? 안 커요. 먹을 거 하나도 안 나와요. 퇴비차 치면 병도 거의 없어요. 충은 있어요. 충은. 병은 거의 없어요. 잘 커요. 퇴비 잘못 선택하면 다시 만들어야 돼요. 이분은 원래 퇴비차를 잘 쓰던 분이에요. 이분이요. 키위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 얘기를 하면 긴데 어느 날 갑자기요 영문 모르는 키위가 선물이 들어왔는데 되게 좋아요. 다 먹고 난 다음에 마누라한테 그랬죠. 야 이거 어디서 주문했는데 되게 좋다. 이거 또 주문해라 그랬더니 자기 주문 안 했답니다. 나도 주문 안 했어요. 큰일 났다. 남이 거 몰래 먹었구나. 그래서 보낸 사람을 보니까 아는 사람 비슷하게 생각했어요. 전화했죠. 저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키위 농사를 지은 중에 이렇게 키위가 좋은 적이 없대요. 그래서 품평해 와달라고 보냈답니다. 그런데 냄새가 조금 나도 퇴비차를 만들었대요. 이분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냄새가 좀 나면 온도를 조금 변화시키면 없어지기도 해요. 80도에 맞췄는데 냄새가 안 난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포대 뒷면 보증표 찍어주세요. 4년 숙성된 건데도 냄새가 난다면 도축잔재물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랬더니 희미해서 알 수가 없답니다. 결국은 다 버렸어요. 왜? 퇴비에는 병균이 있어도 그냥 뿌리니까 이 퇴비에 있는 병균이 토양을 통해서 나무한테 전염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근데 내가 저걸 만드는데 여기에 병균이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뿌려버리면 밭에다 병균 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버렸어요. 저거 세 통을 만들어 쓰거든요. 1800평을 해요. 세 통, 1800평 하는데 500리터짜리 세 통 만들고 있는데 다 버렸답니다. 다시 만들었대요. 예. 이물질 넣으면 썩기도 해요. 묵은 깻목은 발효가 안 된 거잖아요. 여러분 간장 만들 때 매주 넣고 간장 만들다가 콩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썩어요. 실제가 원래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퇴비차로 만들 때는 발효를 시킨 다음에 해야 돼요. 이분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존경할 사람이에요.
귀농을 해서 퇴비차를 귀농했는데 농사를 졌는데 이 사람이 저를 픽업하러 와요. 근데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영암에서 대봉감을 하는데 야 요새 머리 아파 죽겠답니다. 왜냐하면 전정하는 강사가 있는데 A 강사는 전정을 요렇게 하란답니다. 이렇게 옆에만 약전정을 하는데요. B라는 강사는 전정을 아주 강전정을 하라고 한대요. A 강사는 B 강사를 흉본대요. B 강사도 A 강사가 틀렸다고 흉본대요. 여러분도 비일비재예요. 자기 말이 맞다고. 어느 말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대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마 이 강사는 틀린 게 아니라 수확량을 많게 하기 위해서 약전정할 거예요. 이분은 나무를 많이 자르는 이유가 생산량은 둘째라도 햇빛이 잘 들어서 품질이 좋아지게끔 하는데 초점을 뒀을 거예요. 선택은 선생님, 회장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퇴비차를 쓰고 나서 자기 동네에서 항상 경락가가 최고로 나온답니다. 자기네 집에다가 퇴비차 만들 때마다 사람들에다가 강의하는 사람, 요 사람이에요. 자기 기술을 다 가르쳐줘요. 그냥 희한하죠. 30년 된 농사꾼 대봉감 지은 사람보다 5년밖에 안 된 사람이 더 경락가가 높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2만 원 나오면 자기는 3만 5천 원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죠? 퇴비차의 양분 첨가한 요령은 조금 이따 설명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퇴비차를 만드는 중에 넣는 것은 아주 이건 바꾸질 못해요. 이거 완전 10년 넘은 고수들만 해요. 그런데 내가 처음 할 때는 퇴비차를 만들어서 희석시켰어요. 거기에다가 비료를 넣는 거예요. 저는 여기다가 비료라고 했지만 유기농 복합비료 넣어도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 시간엔 유기농 복합비료 하려고 하는데 저 시계를 자꾸 보게 되네요. 저거요. 자요. 왜냐하면 비료는 다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못 만들어요. 남해화학, 파마농, 풍농비료는 못 만들어요. 농약사에 있는 건 다 만들어요. 왜? 농약사에서 파는 건 그 비료 사다가 섞어가지고 물에 타서 만든 거예요. 유기농 비료는 딱 3가지만 하면 다 만들어요. 유기농 비료 이건 외국에서 쓰는 방법이에요. 구안호에는 질소하고 인산이 20%씩 들어있어. 15%씩 들어있어요. 15%. 대충 15% 들어있어요. 랑베나이트. 여기는 가리하고 마그네슘하고 황이 15%씩 들어있어요. 여러분 칼슘은 달걀 껍질로 만들면 되잖아요. 폐화석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붕소는 붕사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면 화학비료처럼 똑같이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화학비료하고 똑같이 만들어요. 왜? 있으니까요. 파니까요. 그런데 유기농 하는 사람이 구안호하고 랑베나이트를 모르면 뭐냐? 나는 비료를 영양분을 안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기농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만드는 건 지나갈게요. 그래서 제가 묘목 키우는 사람이 있다고 하길래 제가 장담을 할게요. 묘목 키울 때 퇴비차에다 비료 조금 넣고 아니면 유기농 자재 좀 넣어서 만들면 그러면 1년 키우는데 다른 사람 보기에 2년 동안 키운 것처럼 해드릴게요. 제가 회장님한테는 블루베리용 퇴비차 만드는 것도 설명했을 거예요. 황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수확 후에는 감사비료용으로 주면 내년 해거리는 안 하고 더 잘 할 수 있게끔 한다. 퇴비차로 효과를 많이 본 농업인 할게요. 예. 이건 무슨 말이냐? 퇴비차를 쓰는 사람은 다 그래요. 유기농 자재든 화학비료 물에 탄 다음에 퇴비차를 타서 써요. 그러면 미생물도 있고 대사산물도 있고
영양분도 있으니까 잘 클 수밖에 없어요. 잘 크는 건 자신 있어요. 잘 크는 거는. 잘 크는 거는. 예? 그렇게 해서 키우는 거예요. 이분은 간단히 지나가지만 제가 본 사람 중에 돈을 가장 많이 잘 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모든 비료를 다 만들었어요. 이 사람은 농장도 갔다 왔어요. 이 사람이에요. 보기는 나보다 늙게 보이지만 나보다 10살 밑에 사람이에요. 가지 농사 짓는데 돈 잘 벌 때는, 가격을 잘 벌 때는 평당 20만 원 번답니다. 6동이에요. 왜 가지 농사에 해야 했더니 이러더라고요. 3, 4, 5, 6, 7, 8, 9, 10, 11. 9개월 동안 수확해서 돈 번대요. 그 나머지는 상추를 재배해요. 월마다 다 다르게 만들어요. 도사처럼 만들어요. 이 사람은 무농약일 거예요, 무농약. 그래서는 모든 걸 지가 사서 원리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요소 넣고 황산가리 넣고 미생물은 사다 갔어요. 퇴비도 꼭 요 퇴비만 써요. 이렇게 해서 비료들을 넣어서 아예 비료를 조제해서 써요. 3월 달에 쓰는 거, 4월 달에 쓰는 거 다 다르게 써요. 이건요. 이분이 아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사업 망해가지고 상주로 고향으로 왔답니다. 이분이 처음 만들 때는 15년 전에는 통에다 만들었어요. 통에다가. 근데 온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해서 우유 저장 탱크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은 아예 시설을 만들어 쓰는데, 처음에 하우스를 18개를 임대해서 썼답니다. 임대. 지금은 아주 부자예요. 지금은요, 자연인인가? 그것처럼 버섯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산을 샀대요, 하나를요. 이분은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다 만들었어요. 퇴비를 13포대를 넣어요. 벽시 발화장치로 온도를 맞춰요. 이분은 경험을 해보니까 온도가 중요하더래요. 온도를 33도씨로 맞춰요, 이분은. 40도까지 맞추고 싶대요. 왜냐? 온도가 높아지면 병해충에 강해요. 미생물 하는 사람이 가장 큰 꿈이 뭔지 아세요? 고온성 미생물을 키우는 거예요. 미생물이 50도가 넘어가는 데서 키우면 거의 농약에 버금가는 효과가 나와요. 그래서 미생물 하는 사람이 고온성 미생물 아세요 하면은 안다. 만들기가 너무 어렵다. 그럼 괜찮은 사람. 고온성 미생물 처음 들어보는데 그 미생물 초보자예요. 미생물 학자들의 꿈이 그거예요. 고온성 미생물이에요. 그걸 잘 못 키워요. 하여튼 성주 참에서는 1등 한답니다. 가격이 제일 잘 받는데요. 그래서 행정하는 사람들이 견학 오면 다 저 사람 밭에 간대요. 이제는 임대하는 것도 반 화학비료 넣어서 만들어요. 젊은 귀농이라면 꼭 하고 싶어요. 이 사람이 요거 산이에요, 산. 이 산, 이거 동영상인데요. 제가 시간 없어 안 할게요. 이거 왜 샀냐 그랬더니 이 안에 가면 샘도 있고 폭포도 있답니다, 폭포도. 그 상주에. 그래서 얼마에 하니까 어떤 건 25,000원에, 4만 원에 사고 어떤 건 6만 원에 샀대요. 몇 평이니까 25,000평 샀대요. 그럼 10억 아니에요? 10억 넘는 거 아니에요? 감귤하는 사람도 해요. 네. 이 사람은 아버지가 보조를 받아서 옛날에 친환경 발효기를 받아놓은 게 있는데 아버님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저게 그냥 남아있더랍니다. 그러길래 퇴비차를 알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 만드는 거예요. 통은 아무거나 좋은데 이거는 스테인으로 된 거예요. 스테인레스로 된 거예요. 최고다 이거. 내가 본 것 중에서 제일 비싼 거다. 옛날에 보조받아서 구입한 친환경 발효기랍니다. 야, 이거 1등이다, 이거는. 최고다, 최고. 저러서는. 저런 것들을 통만 갖고 공기만 불어 넣어주면 되는데, 저거 완전 대길로 좋은 거예요, 저거요. 지금은 아마 1,000만 원 더 줘야 될 거예요, 이거요. 이 사람은 멜론 수박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블루베리 하는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한국 사람인데 중국에 가서 블루베리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제가 전남 광양에서 강의하는데 이 사람 김제 사람이에요. 김제 사람. 김제 사람인데 여기에 왔어요. 2시간 차 타고. 왜 남의 동네 와서 이걸 듣느냐 그랬더니 중국에서 블루베리 농사를 짓는데 산성 퇴비차를 만들고 싶어서 왔대요. 40만 평 한답니다. 40만 평. 블루베리 무농약 40만 평 한대요. 제가 이 사람한테 그랬죠. 이거 양이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물 10톤에 퇴비 1톤 넣었대요. 간장색이 잘 안 된대요. 이것은 온도가 낮으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중국 사람들이 신기하고 정부 관리들을 견하고 온답니다. 이 사람 동생을 또 만났어요. 김제 강의하러 갔다가. 왜냐하면 이 사람은 김혜선이고 동생은 김채선이에요. 그래서 내가 저걸 보여줬더니 지네 형님이래요. 그래서 내가 그때야 자세히 물어봤어요. 도대체 얼마나 농사를 짓길래 이 정도 하냐 그랬더니 중국 형님이 40만 평 블루베리 무농약으로 재배한답니다. 황 집어넣어서 써요. 황도 요새는 옛날엔 그냥 황을 블루베리 할 때 황을 쓰다가 지금은 미세하게 분말화시킨 솔로몬하고 솔로 아그리라는 제품이 나왔어요. 그건 금방 산성화가 돼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에요. 제주도 유기농협회 제주도 지부장이에요. 2009년도부터 써요. 이 사람한테 이걸 다 했더니 이 친구예요. 다 썼더니 간장 만드는 것하고 같네요. 그러면 자기는 간장처럼 만들어가겠다는 거예요. 1톤 통에다가 퇴비 5포대, 21복비, 갯껍질을 넣으면 뿌리가 좋아져요. 부엽토, 농업기계에서 다 미생물 넣고 1년 동안 놔둬요. 그 다음에 외국인 노동자가 2마리짜리 통에다 다 걸러서 해요, 이거요. 그 다음 무농약 레몬으로 해요. 중앙일보에 2018년도에 나왔는데 농약 친 것보다 더 깨끗해요. 저건 무농약으로 재배한 거예요. 레몬이 흑점병이 되게 많아요. 근데 무농약으로 재배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5kg에 5만 원, 잘 받으면 6만 원 받는데 저 사람은 7만 원을 받아요. 이 사람은요. 그래서 자기가 만들고 있는 걸 다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줘요. 이렇게. 유튜브 친환경 농업인 날 대상도 받았어요. 이건 뺄게요. 여러분 감귤이 길어서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2020년도에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 대상 받았어요. 이 사람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동영상을 잘 못 찍겠다고 스마트폰으로 찍은 걸 보내줬거든요. 이 사람이 하는 말에 이러는 거예요. 하여튼 저 사람이 올 때는 소나타 타고 와서 지금 다 가족이 다 벤츠 타고 다녀요. BMW 벤츠 타고 다녀요. 머리가 좋아요. 대상을 받으면 대통령 청와대하고 국회의장하고 국무총리한테 이거를 20박스씩 선물을 보낸답니다. 이거를 사진을 어떻게 잘 찍어서 택배로 보낼 때마다 그거를 다 붙여가지고 보내요. 그래서 감귤 수확하기 전에 이미 예약이 다 끝나버려요. 저것도 머리예요? 머리 아니에요? 높은 사람한테 아끼지 않고 감귤을 다 보내준 다음에 그거를 근거로 남긴 다음에 자기 택배 보낼 때마다 요만큼하게 사진 찍고 설명한 걸 딱 찍어서 보내줘요. 저도 저 사람 감귤 잘 못 얻어먹어요. 나 선물 보내는데 20박스만 좀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 10박스만 해라. 없다야. 그러고 말아요. 파는 방법도 머리가 되게 좋아요. 수확을 못해서 지금 택배를 못 보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렇게 연락을 해요. 감귤을 내가 먹어봤더니 맛이 좀 덜 들어서 열흘은 있다가 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한답니다. 그러면 10박스 주문했던 사람이 15박스 주문한대요. 하여튼 이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예? 이 사람은
이 사람도 귀농한 사람이 이 사람이요. 원래 이 사람이 옥천 사람인데 대전에서 강의를 들었어요. 깻잎을 한대요. 제가 화학비료만 잘 알면 깻잎을 작게도 만들고 크게도 만들고 단단하게도 만들고 부드럽게도 만든다. 왜? 비료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기농자들도 똑같습니다. 그랬더니 지는 알고 있는데 자기네 회원들한테 교육해달라고 토요일 날 강의를 부탁을 했어요. 토요일 날 갔죠. 왜냐하면 옥천이 너무 멀고 영동에 갈 일이 있었거든요. 영동에. 영동하고는 가까워요. 자전거 타고 가는 거리예요. 영동 가서 했죠. 이 사람이요. 경매하면 항상 최고가 받는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강의한 내용을 자기 깻잎에다 응용한 거예요. 하우스 깻잎은 장아찌를 못 담근대요. 연해가지고. 근데 저 사람은 장아찌용 깻잎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우스에서 하는데. 질긴 깻잎을 만들어버려요. 이런 거예요. 저는 이렇게 좋은 기술을, 솔직히 뭐 기술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들은 거를 전해줬다가 점점점 교육받은 사람들이 효과가 좋다고 자료를 보내주니까 진짜 좋은 줄 알고 설명을 하니까 독일 교수한테 매년 연말 연초가 되면 메일을 보냈어요. 당신이 가르쳐 준 거를 농업인한테 설명했더니 아주 효과를 본 사람들이 많다. 근데 잘 모르는 사람한테 안부 편지 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메일을 보낼 때쯤 되면 인터넷에서 영어로 된 편지 쓰는 걸 다 베껴가지고 그걸 보냈어요. 그러다가 몇 년 전부터는 안 보내요. 제가 충주에 가서 강의할 때예요. 강의를 다 끝내니까 저보다 한 15살은 일 할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퇴비차를 들어보니까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농사법하고 비슷하답니다. 물어봤죠. 왜요? 하니까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농사를 졌답니다. 운막 같은 곳에 인분을 넣고 산화초를 넣고 볏짚 놓고 흙을 넣은 다음 2, 3년 동안 잘 숙성을 시킨대요. 나무통 위에다가 퇴비를 얹혀놓고 밑에 물을 따라서 물로 자꾸 씻겨 내린대요. 근데 그걸 가만히 보니까 원리나 색깔이 자기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했던 것하고 비슷하답니다. 원리가 비슷한 거예요? 아니에요? 비슷해요. 물어봤죠. 근데 이거 왜 없어졌어? 이렇게 좋은 거 왜 없어졌어요? 하니까 박통이 요소비료를 공짜로 주기 시작했답니다. 60년대 중반에. 그러니까 요소비료를 타다가 통에다 넣고 물 채운 다음에 뿌리면 금방 파릇파릇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동네에서 퇴비차 만들어 쓰는 사람이 싹 없어져 버리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새로운 게 나오면 옛날 거 금방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요. 독일 사람은 안 잊어버려요. 독일이 1938년도에 만든 딱정벌레 차예요. 80년 동안 하나도 안 바뀌었답니다. 색깔만 바뀐대요. 색깔만 바뀐대요. 제가 몇 년 전에요. 기아에서 나온 셀토스를 샀거든요. 셀토스. 그때 셀토스가 이제는 이런 게 나와버렸어요. 이런 게. 기아의 표시가 위에서 밑으로 바뀌었죠. 내 거는 딱 가면 현 교수 옛날 구닥다리 거 타고 다니 내가 한 번에 알아버려요. 우리나라 차는 자꾸 변해요. 농업도 자꾸 변하는 것 같아요. 제가 평창 서울대학교 캠퍼스, 그 농업만 따로 캠퍼스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강의했더니 이분이 이걸 보내줬어요. 어머니가 오래전부터 모종할 때 퇴비차를
만들어서 왔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 어떻게 만들었냐? 그랬더니 자기네 어머니는 이렇게 농사를 졌대요. 통에다가 퇴비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없나 또 이젠? 그 다음에는요 물을 집어넣고 막대로 휘휘 젓는데요. 그 다음에 놔두면 퇴비만 깔아앉고 위에는 맑은 물이 뜬대요. 이 맑은 물로 채소 모종을 키웠는데 정말 잘 큰답니다. 어머니만 갖고 있는 기술이래요. 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퇴비차를 쓰면 이거는 옛날 우리 조상들이 써왔던 거예요. 화학 비료가 없어지면서 없어졌다가 독일 사람한테 들어서 강의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조상들 기술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잘만 이용을 하면 진짜 잘 쓸 수 있다. 이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요. 저거 끝날 때 할게요. 왜냐하면 요 색깔이 1시간밖에 안 됐거든요. 더 우려낸 다음에 그 다음에 할게요. 이제 비료 만드는 방법만 알면 그러면 비료를 만들어서 퇴비차를 타서 휘 저어준 다음 써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예. 그렇게 할게요. 그러려면 먼저 화학비료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할게요. 그걸 이해시킨 다음에 그 다음 유기농 복합비료 만드는 방법을 할게요. 제가 이거는 무농약이나 일반 농을 위주로 작성했던 거예요. 비료는 작물에 필요한 12개예요. 이거 12개. 12개예요. 기능이 다 달라요. 비료도 보면 기능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최고의 품질을 생산하려면 여기에 맞는 비료만 선택하면 이 품종이 갖고 있는 최고의 품질은 나와요. 품종이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걸 못 만들어요. 그런데 내가 비료를 잘못 선택하면 최고 품질이 안 나와요. 이 사람 누군지 알아요? 누구예요, 이거? 손흥민이네요. 손흥민은 아디다스 축구화를 신어야 축구를 잘한답니다. 등산화 신으면 축구 못한대요. 여러분 비료도 똑같아요. 유기농 하는 사람은 유기농에 맞는 비료를 써야지 그거를 안 쓰면 최고의 품질을 못 얻어요. 우리 저 마라톤 잘하는 사람 있죠? 이봉주? 이봉주 선수한테 야, 너 군화 신고 뛰어. 그러면 나고해요. 여러분도 유기농을 하면 유기농에 맞는 비료를 써야 돼요. 그러려면 이거예요. 비료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비료. 여기는 제가 무기질 비료 같지만 유기농도 똑같아요. 역사도 알아야 돼요. 역사는 여기는 화학 비료라고 썼지만 처음은 유기질 비료, 유기농 비료부터 시작한 거예요. 12개의 양분에 대한 것도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요. 최고 품질을 못 만들어요. 그러면 비료 보는 법 요령이 생겨요. 아하, 비료의 역사를 알아야 되겠네. 가장 중요한 게 이거고 여러분 교재에 있어요. 이거예요. 잘 크게 하려면 질소를 줘야 돼요. 유기농도 질소 있는 비료를 줘야 잘 커요. 내가 포도의 당도를 높이려면 마그네슘이 있는 비료를 줘야 돼요. 화학 비료도 줄 수 있고 유기농도 있어요. 황도 있어야만 색깔이 잘 나요. 붕소가 있어야만 포도의 열매가 균질하게 탱글탱글하게 생겨요. 이건 아무도 못 바꿔요. 이거는요. 어떤 학자도 못 바꿔요. 왜? 전 세계 학자들이 100년 동안 연구해서 결론 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료를 쓸 때는
이러한 성분이 얼마나 있는지, 어떤 비율로 있는지, 잘 녹는지 안 녹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안 녹으면 효과 없어요. 녹아야만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능만 잘 알고 내가 쓰는 비료에 저게 잘 들어있는지만 알면 샤인머스켓이면 샤인머스켓의 최고의 품질, 캠벨이면 캠벨의 최고의 품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